트럼프 대통령께서 분리선을 넘어서 가신 거는 다시 말하면 좋지 않은 그 과거를 청산하고 앞으로 좋은 앞날을 개척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남다른 영단의 그 분량이라고 생각합니다. Tremendous positivity. Really great things are happening and in a lot of places. But we met and we liked each other from day one, and that was very important. 네,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평화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루 전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김정은 위원장이 화답하면서 역사적인 남북미 정상의 만남이 성사된 건데요. 번개팅이라는 표현까지 나올 만큼 전격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만 만남의 시간이 53분, 기대 이상 길어졌고 2, 3주 내 실무회담, 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백악관 초청이라는 구체적인 결과물도 나와서 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부르기에 손색 없는 회동이 완성됐습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 모시고 오늘은 다시 한번 이 얘기 차분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분 다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는 처음 나와주셨는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회 되는 대로 감사합니다.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 네. 자주 보는데요. 그렇습니까? 궁금했습니다. 어디가 호구, 어디가 용인가. 두 분 다 와호 장룡이 되시기에 충분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먼저 이 얘기부터 좀 해야겠습니다. 전체적인 얘기일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군사 분계선을 넘어가고 또 다시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넘어오는 장면, 또 문 대통령이 뒤에서 기다리다가 또 두 사람을 맞이하는 장면, 이런 분들은 이제 다 보셨겠습니다만은 어떤 느낌 받으셨는지 두 분께 차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권 의원님. 외신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땅에 20발을 걸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사진을 찍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두 분이 이제 북한 땅을 쭉 걸어 들어가고 다시 나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굉장히 뭉클했습니다. 우리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했던 것 못지않게 정말 뭉클했고, 이런 날도 오는구나 하는 감동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이 본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를 칠 정도로 감동적이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임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한편의 세기의 드라마였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남북미 세 분의 그 정상이 나름대로 절박한 상황과 사정은 있었겠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모였다는 것, 만났다는 것, 이것은 우리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어제의 미팅과 어제의 회담은 상당히 우리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권 의원님,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지시 마지막 날 아침에 트윗을 올렸단 말이죠. 네. 이러고 나서 이제 스스로도 제안을 해놓고 한 2분 정도 만나면 좋지 않겠느냐. 세이 헬로만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실 만남 자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반신반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김 위원장도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계획적인 만남은 아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전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원동력이랄까요? 배경이랄까요?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남북미가 다 이런 교착 상태를 풀어야 된다는 거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었다는 게 이번에 저는 밝혀졌다고 보고요. 네. 무엇보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참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나서 정말 많은 우려와 또 비관론이 팽배했었는데 그렇죠. 그 부분을 그러나 우리 대통령도 또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도 하노이 회담이 실패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네, 어제도 다만, 트럼프 대통령 하노이 회담 성공적이었다고 계속해서 강조를 네, 했습니다. 다만 이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걸 지적을 했을 뿐이고요. 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주 우려가 많았죠. 그런데 그 부분을 이제 뚝심 있게 계속 사실 가져오고 그건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고 보고요. 네. 결국은 G20 정상회담에 통해서 일본으로 온
대통령을 우리로 끌어들이셨고 또 이와 같은 판을 벌릴 수 있도록 하는 거를 네. 마련한 문 대통령의 그런 뚝심 그리고 놓치지 않은 그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 그런 부분들이 쌓이면서 네. 서로 간에 그 실무적이든 아니든 계속된 논의와 이야기들이 있어온 축적이 오늘의 것을 가능하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문 대통령의 공이 상당히 컸다 강조를 좀 해주셨고요. 이게 말씀도 하셨지만은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사실 한 4개월 정도까지 계속 북미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두 정상이 만나면서 실무회담도 잘 안 이루어졌는데 두 정상이 만남으로써 뭐랄까 차원이 바뀌었다 그럴까요? 대전환이 됐다고 그럴까요? 그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 임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 만남의 원동력 뭐라고 보시는지? 저는 그 남북미 세 분 정상의 그 절박함에서 저는 비롯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물론 내년에 이제 그 대통령 선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만은 막 국내 정치의 어려움들을 타개하기 위한 돌파구가 필요했을 것이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말뿐이 아닌 정치적 레토릭이 아닌 보여주는 나름대로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경우에도 하노이 노딜 이후에 귀국길에 60시간의 그 기차를 타고 복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빈손으로 왔다면. 상당히 그 실패 또 그 아픔을 곱씹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북한 주민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될 그런 책임감이 있었다. 그리고 제재 완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성과도 좀 기대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권미혁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절박감이 있었다고 판단을 해요. 우리 중재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실질적인 회담을 이끌어내는 그런 성숙한 그런 중재자의 역할 네. 이런 역할들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저는 세 분의 절박했던 그 입장들이 교묘하게 아니면 아주 아름답게 상충이 되어서 네. 어제 그 회동이 나왔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두 정상의 스타일 얘기도 합니다. 워낙 이제 두 사람이 물론 이제 그 강력한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의 대통령이고 또 이른바 독재 국가라고 부릴 만큼 강력한 리더십을 자랑하는 북한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트럼프 두 사람의 스타일은 그전 지도자들하고도 많이 달랐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의전, 뭐 형식 이런 것들 다 파괴해버리고 갔다가 넘어오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줬었는데 말이죠. 이번에 특히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보통 그전의 미국 대통령들이 그 판문점이나 아니면 초소 방문할 때 보면 군복들 입고 있고 안에 방탄조끼도 입었다 그러는데 뭐 평상복 입고 갔고 또 지난번 우리 1차 남북 정상회담이나 1차 북미회담이나 보였던 그 방탄 경호단들 있지 않았습니까? 북한에. 이 사람들도 어제는 안 보였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그만큼 두 사람이 서로를 신뢰하고 있다, 믿는다 이런 부분들이 좀 이번 만남, 깜짝 만남에도 불구하고 만날 수 있었던 거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네, 상당히 서로 신뢰하고 있음을 저는 드러냈다고 보고요. 네네. 또 장소와 관련해서는 처음에 이제 그 판문점으로 이동하기 전에는 네. 그 북측의 통일각에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런 얘기도 막상 있었어요. 이제 우리 측의 그 자유의 집에서 해서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좋았고 방탄조끼를 안 입는다는 거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을 네, 건데 굉장히 그리고 막 그때 동선을 정확하게 체크가 안 되니까 저기 언론들도 막 뒤엉키고 우왕좌왕했죠. 우왕좌왕하고 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저는 더 보기 좋더라고요. 특히 제가 이제 아주 뭉클했던 건 뭐냐면 작년 9월에 그 남북 군사 협의 때문에 지금 JSA가 그 비무장 상태입니다. 근데 그거를 드문드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 영상에서.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많이 노력해 왔다 그동안 어떠한 그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든 그 북한 정부도 많이 노력해 왔구나. 그 성과가 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비무장 지대에서 무장을 해제하는 조치가 이루어졌으니까요. 그전 우리 회담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에 드러났다, 효과를 또 발휘했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두 정상 만난 시간이 53분입니다. 이게 보통 정상회담 때 지난번에도 보면 한 35분, 뭐 40분, 길면 40분 정도 만나는 게 정상회담이었는데 김정은 위원장 표정을 보면요. 처음에 아까 그림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넘어올 때 그림은 상당히 좀 굳어 있고 긴장돼 있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 우리 자유의 집에서 회담 끝나고 나서 나올 때 모습은 세 사람 중에서 가장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53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도대체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 물론 결과가 몇 가지 공개되긴 했습니다만 그거밖에 얘기 안 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국제 관계, 특히 이제 국제 정치는 그 냉혹하게 그 힘의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식성, 형식성 등이 이제 어쨌든지 간에 이게 적용되는 그런 현장인데 두 정상이 파격적으로 회담이 임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느 정상회담 치고 의전, 뭐 경호, 심지어는 1분 1초까지 다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전부라고 할 만큼 정상회담에서는 그렇습니다. 강조하는 부분이. 근데 어제 회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 15분 정도 예상을 했는데 53분 정도 했어요. 이것은 파격을 넘어서 대단했다. 저는 판단이 들고 아마 서로 간의 그 대화에 대해서 아마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지 않나 판단이 들고요. 상당히 깊은 얘기까지 나눴을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 발표 외에 아마 상당한 수준의 합의 또는 협의가 있었지 않겠나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결과로 지금 나와서 발표한 것이 뭐 다른 얘기들 많이 있었겠지만 결과만 딱 발표를 한 것이 실무회담을 네네. 2, 3주 내에 준비해서 하겠다라는 네. 거였습니다. 실무회담이 이제 말하자면 추가 정상회담을 하기 위한 실무회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추가 정상회담은 그러면 과연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가? 이 얘기들이 이제 관심의 초점입니다. 우선 그 전에 그 이제 53분 동안 무슨 얘기가 있었을까라는 들은 거 거를 있으십니까? 네, 아직 들은 건 없습니다만은 그걸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제가 끝나고서 바로 이제 나온 건 아닌데 최근에 그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에 그걸 봤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동안 불미스러웠던 양국 관계를 이제 끝장을 내고 그다음에 그동안 이게 불미스러웠던 그 서로 간의 어려운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호 상당히 이야기를 나눴고 또 이해와 공감이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생산적인 그 대화를 하기로 했다라는 그 내용의 그 북한의 발표를 제가 봤습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53분 사이에 하노이 회담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서로에 대한 우려점 그리고 부족했던 점 이런 것들이 저는 분명히 이야기가 되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그 이후에도 서로 설왕설래를 했었고 미사일도 쐈고요. 이런 부분들도 다 털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겠네요. 사실 그동안 북한한테 계속 미리 협상을 하자고 미국도 제안을 했었는데요. 그렇죠. 한 번도 응하지 않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축적이 돼서 53분 동안에 이제 서로에게 불편했다는 얘기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 그 김정은 위원장이 활짝 웃고 나온 것 같고 몇 월 달에 이게 될 건가라는 거는 뭐 정세현 전 장관님 같은 경우는 8월에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게 9월, 10월, 11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즉 11월 이런 식으로 가면 좋지 않다. 그다음에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빠르면 8월, 아니면 가을에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을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전망하셨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신뢰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속도와 내용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속도도 낼 수 있고 내용도 충실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회담 같은 경우는 양 정상, 나아갔으면 세 정상이 신뢰를 어느 정도 확보했다 하는 측면에서 저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시기와 내용에 있어서는 이제 워킹 그룹이 이제 실무단에서 협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조만간에 그 협의를 통해서 다시는 하노이 노딜 회담과 같은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아주 세밀하고 정교하게 접근을 하고 합의점에 도달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회담에서는 양 정상 또 세 정상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누지 않았나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어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속도가 중요하지 않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사실 이제 그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의 내부 사정 그리고 트럼프의 미국 국내 정치 상황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연말까지 기다리겠다라고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이제 11월 말씀하신 11월 가면 그야말로 대선 1년 전 이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 성과를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아까 정세현 장관이 8월 달 얘기하신 거나 권 의원님께서 가을 얘기하신 것도 아마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리고 저는 속도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잠깐 스쳤던 생각은 지난번 하노이 회담에서 왜 그 탑다운 방식이
이었지만 네. 실무적으로 매우 부실한 것이 또 하노이 회담이 잘 안 된 거에 하나의 요인이었다고 네, 얘기가 네, 되면서 이번에는 이제 방식 자체는 정식 정상회담은 아니지만 정상회담에 준한 식으로 해서 탑다운 방식을 어느 정도 충족을 시키고 왜 김정은 위원장은 탑다운 방식을 선호하니까요. 한편으로는 나오자마자 실무 라인을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거는 이 실무 라인이 탄탄하게 준비가 되어야지만 그 정상회담이 얻으려고 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판단도 작용해서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난번에 북한 측의 실무회담 대표가 김혁철이었는데 이 양반이 숙청됐다는 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실무진이 누구냐도 실무회담에 그 나서는 선수들이 누구냐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어떤 구성이 될지 예상을 좀 해보신다면요. 근데 아까 그 언론에서 이미 그 통전부 라인이 외무부 라인으로 됐다. 외무성 라인으로 됐다라는 건 어느 정도 된 것 같고요. 이번에 뭐 그림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용호 외무상하고 또 최선희 제1부상이 왔으니까 아마 그 폼페이오 그리고 비건 라인에서 비건이 실무 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쪽에서는 최선희 씨가 실무 책임을 지지 않나. 그러니까 비건 최선희 라인이 실무 책임을 지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해보는 거죠. 비건 최선희가 실무 라인을 구성하고 그 위에는 이제 폼페이오와 이용호 외무상 그 위원장, 부위원장이 맡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게 아마 지금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장소는 어떻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즉석에서 백악관 초청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일단 북한 땅을 지금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뭐 장소가 제3국에서 정해지지 않을 거다 이런 게 지금 대체적인 전망인데 워싱턴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지금 제일 높은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이제 드리기 전에 어제 김정은 위원장의 표정이 굉장히 밝지 않았습니까? 네, 밝았습니다. 저는 김정은 위원장의 요구 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 같아요. 즉 볼턴이라든가 미국의 매파, 가장 협상 대표단 그렇습니다. 얘기할 때. 그 부분들이 이제 제외된 거에 대해서는 만족감 이런 것들이 표출된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소 문제인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승부사적 기질 그리고 내년 대선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저는 미국의 그 대선에서 있을 때 보면은 경합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정적인 스윙 스테이트가 있어요. 플로리다라든지 뭐 캘리포니아라든지 그렇습니다. 이제 오하이오주라든가 플로리다주, 뭐 펜실베니아 등이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본인에게 별장이 있는 플로리다에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플로리다가 미국 대선에서 선거인단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선 선거 결과를 가늠하는 그런 스윙주의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지 않을까. 백악관보다는 그쪽에서 하지 않을까 일단은 미국 있습니다. 땅인데 백악관보다는 플로리다. 그렇습니다. 예. 권 의원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 미국에서 이루어질 가능성 지금으로 봐서는. 그건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상태에서 미국에서 이루어진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다할 이유는 없다. 어떤 전문가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가장 핫한 그 정치인 중에 하나가 김정은 위원장이다. 아베도 만나고 싶어한다. 그러면 사실 아버지도 못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뢰관계가 그 사이에 어느 정도 회복이 됐나. 지금 북한은 아직도 우리가 신뢰관계 형성이 됐나?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다시 재개가 된 것이죠. 그렇게 보면 그 실무 과정에서 그것이 어느 정도 확인된다면 미국에 못 갈 이유는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김 위원장 표정이 밝았다는 말씀도 드렸지만 앞으로 실무회담을 정했다는 것은 앞으로 정상회담이 열릴 거라는 걸 거의 전제로 했다라고 봐야 될 텐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 협상의 방향도 잡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2차 정상회담에서 하노이 회담에서 실패로 돌아갔던 것이 북한에서 제재 완화와 영변 핵을 맞바꿔서 딜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해서 그냥 빈손으로 돌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는 작전을 좀 바꿔서 제재 완화 경제적인 분야보다는 오히려 정치적인 분야, 체제 보장 쪽으로 전략을 바꾼 것이 아니겠느냐. 그 부분이라면 트럼프 대통령도 좀 부담이 좀 덜하지 않겠느냐. 유엔이나 뭐 의회의 압박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방향으로, 어떤 방향으로 지금 나머지 협상들이 좀 이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냐 군사력으로서 자신들이 핵이 없이는 체제 안전 보장을 받기 매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네. 그렇기 때문에 제재 완화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체제 안전 보장이죠. 그렇죠. 그게 더 궁극적인 겁니다. 네, 궁극적인 사실은요. 거니까 사실 강조점을 좀 다르게 한 것은 이제 하노이 회담 실패를 경험 삼아서 하겠지만 결국 제재 완화도 저는 체제 안전 보장이었다. 다만 이번에서 미국에서 어느 정도 그 북한의 입장을 들어줬다고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비건 그 특별 대표가 동시적이고 병행적으로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거는 굉장히 앞으로 좀 유연하게 하겠다, 또 협상을 탄력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후에 그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일정한 양보를 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거의 바탕에 따라서 이거를 해 나가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북한의 전략 수정도 약간 있었던 것 같고 네. 미국도 양보할 부분들을 좀 찾은 것 같다 이렇게 네,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실무 협상 또 4차 북미 정상회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걸로 보이는데 중요한 건 또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부는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번에 보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껏 뒤로 빠져서 스스로 이제 조연을 자처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행보가 계속 이런 스탠스가 계속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제 그 말씀 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권미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은 체제 안전이거든요. 체제 보장. 네. 그것만 담보된다면은 북한은 아마 상당 수준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는데 동의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어제 양 정상이 가시적이진 않습니다만은 제가 추론하건대 FFVD는 어느 정도 지금 나름대로 합의점에 이르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파이널, 풀리, 베리파이드 디뉴클라이제이션을 아마 달성하기 위해서 상당 수준의 그 공감대가 형성된 걸로 판단하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중재자적인 역할 성숙하게 해내셨어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잠깐 뒤에 비켜 서 있는 모습,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종적인 그 북한의 비핵화는 북미 정상이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옆에서 보조해주고 중재자적인 역할을 해주고 그러면서 그것이 차라리 성숙된 어떤 중재자적인 역할이 아니겠나 판단이 들어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앞으로의 역할에도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